결국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뭐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 한 명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인재를 너무 키우지 않았구나. 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현실은 지금 중요한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밖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정치검사다 뭐 또 추미애 같은 사람은 검사하다가 바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 위원장님은 윤석열 대권 후보 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랄까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감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뭐 엊그저께까지 검찰하든 검사하던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네. 등등 뭐 이런저런 얘기가 비판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30%에서 40% 지지를 한다는 그렇게 하고 엄연한 사실이에요. 예. 그 모르고 국민들이 모르고 지지를 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뭐 다 아는데 네. 이 지지율이 그렇다는 거. 물론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언제 갑자기 빠질 수도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보기는 했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윤 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는 뭐라고 평가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냥 뭐 상품을 뭐 뜯어봤어야 알지. 포장은 봤죠, 포장. 포장은 봤는데 뜯어봤어야 알죠. 요새 조금씩 뜯더만요, 가서. 예.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로드맵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 그분이 상징하는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예. 그러나 나라라는 게 대통령이라는 게 공정과 정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뭐 철학이지만 국정의 철학이고 방향이지만 경제도 있고 누구 말 않고 뭐 이런저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소신이 있는 건지 식견이 있는 건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 지금 뭐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한 가지는 당분간은 저는 국민의힘에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서로 8월까지는 경선 버스를 타라. 아니, 안 들어갈 거로. 이 땅 문제는 윤석열 측에서는 좀 그렇죠. 여유롭게 생각을 하겠다. 열어놓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예. 아니 버스가 가다가 넘어질는지 뭐 어디 빠질는지도 모르는 또 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예. 그 버스 왜 탑니까? 예. 버스가 잘 가는 걸 본 다음에 타든지 말든지 해야 될 텐데 예, 그렇죠. 최소한도 3개월 정도는 지켜볼 거다. 추석 전까지는 지켜볼 거다.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3개월까지 지켜보고 그때는 뭐 국민적인 여론이 여러 가지가 뭐 하나 돼야 된다는 게 계속 그 여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한참 뛰어논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준석은 후보가 되면 당대표의 권한이 딱 후보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함을 접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죠. 예? 지금 들어가서 뭐 이준석 오고 티격태격 걸 리가 없잖아요, 지금. 서로 민망하죠. 지금도 당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 티격태격하니까 보기가 좀 그런데요. 만에 하나 이준석 버스가 가다가 엔진 고장 나든지 빵커 나든지 그러면 윤석열 도로 내립니까? 어떡합니까? 또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이유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리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들어와라 뭐 8월 말이다 뭐 아니 버스라는 게 무슨 저기 있잖아요. 꼭 정시 출발하는 그 다음 버스 또 있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가서 꼭 버스 타야 한다면 택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꼭 무슨 뭐 저기 국민의힘 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버스도 있는 거거든요. 버스가 뭐 요새 그렇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괜히 쓸데없는 일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될 밖에서 또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자기 뭐 새를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 뭐 김기용률 뭐 회계사도 만나고 뭐 김대중 도서관도 가고 잘하더만.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김대중 도서관 가면서 그 진보라든가 호남 세력까지 그럼요. 아우르고 있잖아요. 예. 그거 잘하는 거죠. 놔둬야죠. 예. 당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촉새가 돼가지고 쿨레가 돼가지고 가기 힘들죠. 그렇죠. 이게 굉장한 말은 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쇠를 불려라, 불려라, 예. 불릴 때까지 불려라.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당신 어떻든지 간에 우리하고 단일화 안 되면 대통령 안 된다. 그건 그쪽도 알지 않겠습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운명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 너무 재촉하지 말고 운명적으로 그건 단일화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인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보수 틀 안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기려면은 중도와 지금 이번에 얘기한 대로 그쪽 윤석열 측에서 진보 이타세력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했다가 또 떨어져 나온 그쪽에 산토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문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괄을 하려면은 국민의힘 들어가서 그게 안 되죠. 국민의힘. 우선 그 세력을 전부 확장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국민의힘 당원이 돼가지고 김대중 도서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예. 뭐냐? 이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 뭐 사상이 뭐냐? 정체성이 있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의 그 이동훈 대변인이 17일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더라고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여야가 협공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체 대응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큰 정치의 길로 나아가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힘이라든가 또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계속 또 협공 무슨 엑스파일을 하면서 공격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큰 정치, 광폭 행보를 해나가겠다는 마이웨이를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꽤 오랫동안 지지율이 1위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경험해 보는 대로 그 지지율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지지율이라는 게 당락이 많으니까. 윤석열 측에서 저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안철수랑 연합해야 돼요. 안전변으로. 네? 안철수라는 사람은요 10년간 털려가지고 적어도 그 검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또 힘도 합해야 돼요. 예. 어차피 밖에서도 안철수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차피 언젠가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든지 밖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국민의힘 사람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둘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다 대통령만 하려고 그러냐. 좀 나눠서 국정에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건데 나눠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저 서울시장 선거 때 시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 집권하면 됩니다. 대통령 되고 또 안철수 같은 분은 또 좀 부족하면 총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죠. 안철수는 지금 나이도 몇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상당히 안심할 거라고요. 딱 안심이 되죠. 안심하죠. 됐다 하고 다 박수 치죠. 둘이 힘을 합하고 저렇게 셋이 힘을 합하고 이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대법원은 최재형 꼭 대통령 해야 됩니까? 대법원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원도 지금 조금 더 개혁해야 되고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사법부입니다. 하긴 몇 사람들이 모여서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보면 나눠 먹게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뭔가.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사법부도 김명수 요새 무슨 공간 그렇죠. 만찬 사건이다 해갖고
대법원장이 비리 백서가 나온 것도 난 듣다 처음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엔 사법부를 믿는 건데. 거기는 또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든가 무슨 그런 연구에 그런 서클 중심으로 해갖고 다 요직을 장악해갖고 자기들 만대로 사법부까지도 심판하라는 사법부까지도 진영으로 쫙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번 대법원장은요 대통령만큼 중요해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역할을 나눠 맡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면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는 좀 변했다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마음 나는 뭘 해도 좋다. 한 십몇 년간 단련을 해가지고 예. 이제는 조금 예. 정치적인 센스랄까 감각이 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내려. 난 그 태도는 참 좋다. 설사 그거를 정치적인 뭐 레토릭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철수는 그 마음을 비웠다. 참 훌륭하다. 자꾸 얘기를 해줘야 기정사실화 됐지.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고 바로 12일 날 그 마들 카페에서 좀 차 한잔 하시다 보니까 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한 3, 40분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도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만큼 이제 폭이 커졌다는 거예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뭐라고 하더라도 안철수 덕입니다. 예. 안철수가 시작할 때부터 단일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줄곧 했고 또 자기가 진 다음에 그거 다 이긴 선거 쳐놓고서는 웬만하면 그 유세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유세를 하고 그런 모습을 그거 좋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런 모습을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꼭 안철수가 윤석열이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검찰총장 하다가 총리쯤 해도 대단한 거지. 꼭 대통령 해야 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더 훌륭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되면 그렇게 서로 그럼요.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드림팀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김동연, 혹시 최재형 감사원장 나온다면 최재형, 안철수, 윤석열 우선 밖에라도 좀 모여가지고 야, 우리 말하자면 깨끗하게 경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 대통령 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을 하자 이거.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안심이 되고. 그럼요.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의 시기는 지금 좀 더 유연하게 갖겠다는 열린 태도로 임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고 이제 6월 말 7월 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정치 선언을 정치 등판을 공식 선언하겠다. 그래서 내가 왜 정치를 하고 또 나의 국가 운영의 비전은 뭐고 정치 철학이라든가 또 국가 운영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한테 천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입문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 상황을 봐가면서 입당 시기는 정하겠다는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꼭 입당을 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이라든가 막판에 후보 단일화 이런 쪽으로도 혹시 갈 수도 있나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국민의 힘이 학이 달렸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예? 들어가서 괜히 핍박이나 당하고 그러니까요. 괜히 무슨 주워온 사람 무슨 취급이나 당하고 이러면 그거 가겠습니까? 예. 안 들어가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준석 대표 그런 좀 공격성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딱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큰 정치. 이 길로 가겠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입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또 여야 협공이라고 딱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여당의 공격이 아니라 여야. 그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원희룡, 유승민 또 하태경까지 나서갖고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비하한다 할까? 폄하한다 할까? 그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하태경이도 그 사람은 말이 뭐하더라. 꼭 안철수과 같더라.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안철수가 어때서 안철수과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걸 윤석열 총장이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마추어 아니에요. 예. 응? 이준석 대표가 아마추어라고 하면서도 내가 보기엔 이준석 아마추어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아마추어예요. 윤석열 아마추어 아니에요. 간다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메시지 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고 처신 같은 거 보세요. 탁탁 임팩트가 있게 내잖아요. 뭐 누가 조언했는지 모르지만 뭐 김대중 도서관 찾아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예. 또 저 서울대 저 반도체 연구소 같은 것도 그렇죠. 탁탁 찾아가고 예. 자영업자 예. 그 전문가 만나고 예. 여러 지금 만나는 건 사람들 보면은 예. 청년 대표 또 저 연희동 예. 거기 골목 상권 또 가서 보고. 전부 가서 탐방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 아니에요. 예. 정말 꼭 가야 할 때 꼭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더라고요. 근데 아까 고 박사님 뭐 당내 여러 중진들이 있으니까 다듬을 거다 그랬는데 그게 타고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한 중진들이 뭐라 그래도 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게 당의 이미지예요. 예, 그렇죠. 예? 마음 상하고 뭐 사무총장이나 누가 뭐 한마디 했으면은 아이고 모르고 그랬는데 그냥 이해하라고 그럼 넘어가지만 당 대표가 무슨 말 한번 잘못하면 상처가 되고 엄청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도 뭐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참 이준석 대표의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좀 진중해라. 진중해라. 그 얘기를 내가 아니 수없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단일화가 안 될 것 같고 또 일부러 안 되게 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하면은 빤하게 안 들어올 거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이번 대선은 지고 지가 다음번 대선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 사람들이. 뭐 설마 끔찍한 얘기, 그 끔찍한 얘기. 아니 하도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니까. 그냥.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된 사람은 다 밖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기까지가 유력 주자입니다. 나머지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김태호 의원, 예. 하태경 의원, 예. 안상수 전 의원, 예. 뭐 또 윤희숙 의원도 뭐 거론된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잠룡이 아니라 잠룡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떨까요? 뭐 7월 말 8월 초에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뭐 이제 대권 도전한다. 지금은 실제 상황이 됐다. 전에는 그냥 추측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옳은 건가요? 우선은 나는 홍준표 의원 복당안 시키는 건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번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해야죠. 늦었죠. 아니 저분 밖에다 놔두면 또 나와요. 예, 그렇죠. 나올 뿐이에요. 저분은 단일하고 뭐고 나올 뿐이에요. 당에서 어떻든 해가지고 당 후보를 오든지 당에서 소화를 해야 돼요. 홍준표 대표는요. 전 최재형 감사원장 전 잘 모르죠. 이제 잘 모르고 뭐 전원이고 저분이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뭐 별명이 뭐 밑가남이라면서요. 까면 깔수록 까미남. 까면 깔수록 미담만 나온다. 있는 분이다. 뭐 그러는 뭐 굉장히 참 그런데 그 선행을 하고 뭐 이렇게 착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다 뭐 문재인 정부에 조금 맞섰다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 후보다 그 주변에서 막 부추기고 난 그 모습이 별로 좋지 않고 정말 나오려면 본인이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장로님인가 그래서 기도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잘 알죠. 틀림없이 아마 가만히 있어라 응답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다. 예. 또 다른 역할이 있다. 우리- 그것만은 아니지 않냐. 다른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예. 꼭 무슨 뭐 내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한번 뭐 대통령 자리가 존자리도 아니잖아요. 예. 역대로 보면은 뭐 좋게 끝난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지금 뭐 수감 중에 있는데 이분이 내가 대통령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할 텐데 예. 차라리 대통령을 안 했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실까? 역대 대통령이 다 이게 뭐 불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십자가예요. 그걸 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건지
조금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번은 한 번도 없는데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비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알지만 정치권 보면은 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할 일 없으니까 자기 영향력 과시하고 네. 뭔가 좀 일해 보려고 붙어서 거기에 그래갖고 이렇게 흔들어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깜빡 넘어가면은 정말 사람이 우습게 됩니다. 황교안 대표 나간다 그럴 때 내가 만나서 뭐 주변에서 황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들 조심해라 내가 그랬어요. 네? 내가 반기문 씨 보고도 그랬어요. 반기문 따라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조심해라.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사람 따라다니다가 이게 망했다. 내가 네. 최재형 감사원장 잘 모르지만 내가 그분 뭐 들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조심해라. 예, 정말 어르신 본인이 결심을 지적입니다. 해야 된다. 예. 본인이 결심해서 정말로 이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나오는 거고 주변에서 계속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분리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언제 언제 그러는 다 다 돌아서 돌아서 사람들이에요. 뭐 또 뭐 윤석열 씨가 뭐 될 듯 하면 다 또 그쪽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저는 참 아시겠지 뭐. 우리나라에 원로가 없다, 존경받는 분이 없다 그러는데 이 정치인들이 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을 그냥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망쳐놔요. 사실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분들은 정말 선비 같으신 분이고 학 같으신 분 아닙니까? 또 인품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참 훌륭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야말로 저는 다음 정권에서 대법원장 하면 정말 적임자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정치적인 모든 것이라는 게 모든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 DNA 그 탤런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인 그런 마인드라든가 탤런트가 있어 보입니까? 우리 목사님이시면 금방 사람들 잘 알잖아요. 탤런트가 있었으면요 벌써 판사 그만두고 국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탤런트를 지금까지 숨길 수가 없었을 예. 거예요. 뭐 최 원장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자기당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또 뭐 이렇게 튀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 깜짝 놀랄 후보가 말하자면 경선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제 본인이 튀는 인물이었고 깜짝 놀랄 그런 당대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사람들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 중에 이렇게 깜짝 놀라게 경선 과정에서 대권 후보로 부상할 사람이 보입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나 글쎄요. 이런 분 말고 여기 글쎄요. 김동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원유령, 김태호, 하태경, 안상수, 윤희숙 여기까지 요새 거론되는 사람들입니다. 윤희숙은 뭐 5분 발언 잘 한번 해서 이제 인기가 사람들에게 있는 건데 5분 발언 잘한다고 그게 근데 어떻든지 간에 저는 뭐 어떻든 정상적인 거라고 그러면 당에서 후보가 나와야죠. 예, 그게 좀 정상이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인물을 키우셔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예. 정부 당 밖에 있는 사람들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비정상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당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당 안에 들어가서 대표가 그렇게 후보가 되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정상적이라면 당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더 두고 보긴 해야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저러면은 갑자기 누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심해야 될 거는 갑자기 띄우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실수는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라는 게 더군다나 어디 무슨 군수 시장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그냥 솟아오르는 그런 인물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당내에서 후보가 있다고 그러면은 막 확 뛰어올 사람이 있으면 정책이 뛰어난 정책을 남들이 모르는 혁명적 정책을 내걸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과거 DJ가 그랬으니까 대중 경제론 뭐 이런 획기적인 그런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런 정도보다는 더 그 시대에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새로운 아젠다였습니다. 더 파격적인 예.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또 현재 야권 대선 주자들에게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집권을 위해서 좀 우리 위원장님이 좀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옳은 얘기라도 이거는 꼰대. 좀 꼰대.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또 우리 생각밖에 아주 뭐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뭐 옛날부터 뭐 한갑 넘은 아들이 장에 가면 야, 예. 너 80 먹은 노인네가 어머니가 야, 길 조심해라 너무 이렇게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걱정이 있지 뭐 이것저것 보면서 걱정을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있죠. 예. 그렇긴 하지만은 이번에 이게 정권 교체를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그 여야가 한 뭐 10년씩 나눠서 이렇게 집권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우리 그 헌법적 가치가 있잖아요. 건국 이념, 헌법적 가치, 또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개성하는 거랑 이걸 기본적으로 개성을 하고 뭐 이런 조금 정책에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그런 정도라면 나는 뭐 현재 문재인 정권인 다음에도 이 정당이 이 민주당이 집권해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피를 흘려서 이룩한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헌법적 가치 이게 지금 무시되고 있거든요. 깡그리 무시되고 있으니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든 다녀봐야 된다. 네, 후보 단일화해야 단일화해야 된다.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게 후보 단일화 안 되면 이거 누구든지 그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이거 역사적인 죄인이다. 예, 꼭 그런 거를 마음에 새기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뭐 조금 대통령은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후보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건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